네, 안녕하세요. 저는 1990년대 만화나 게임 혹은 이 애니메이션, 미국이나 일본의 문화에서부터 비롯된 것을 좀 제가 자연스럽게 체득해서 지금 현재 회화의 영역 조금 바깥에서 또 다른 형식이 있는지 그것을 좀 찾고 있는 작가 전희수라고 합니다. 만화적 도상, 만화적 포맷의 경우에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제가 소비하고 싶어서 소비했다기보다는 그냥 대중매체의 제한적인 어떤 형식들 안에서 제가 작품을 바라볼 때 프로그램이 일본이나 미국 만화밖에 볼 수 없는 환경이었고 TV를 틀면 그런 것들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자연스럽게 다른 저와 또 동시대를 살아가는 90년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마 정체성에 미국과 일본의 문화들이 다 녹여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화를 보고 애니메이션을 보고 게임을 한다거나 혹은 불법으로 복제된 2차 생산품들이 좀 문방구에 막 있어서 그거를 수집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저의 어린 시절에 굉장히 중요했던 거였고, 또 그것이 제가 미술이라는 것을 시작하기 이전에 제가 가장 먼저 사용했던 미술의 표현 기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 다른 사람들이 느낄 때는 만화적인 도상을 왜 그리냐 회화에 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어떤 원근법, 명암 이런 것들을 배우기 이전에 만화가 갖고 있는 특성이 제 그림의 첫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저 외국에 잠깐 있었는데 외국에서 어릴 때 유치원을 다닌다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집에 동생이 갓 태어나서 제가 혼자 만화를 봐야 될 시간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TV를 틀고 닌자 거북이나 고스트버스터즈 같은 미국 만화를 제가 보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물건들도 많이 갖고 싶어 했고, 어릴 때 매 월간이나 주간으로 나오는 만화책 같은 것들을 좀 저희 아버지는 좀 편하게 그거를 좀 저한테 저녁에 사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만화를 보고 만화 뒤편에 있는 어떤 그림 콘테스트처럼 하는 게 있었거든요.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제가 막 내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만화가 좋아져서 이제 미술을 시작하게 됐고, 예고 진학하고 나서도 아마 처음으로 하고 싶었던 건 서양화가 아니라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애니메이션 회사에 들어가서 애니메이션을 배우기도 하고, 그런 애니메이션들을 배우던 와중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애니메이션이 내가 생각한 거와 다르게 좀 디지털로 이제 많이 변환되고 있구나라는 게 깨닫게 되고, 저는 좀 아날로그적인 느낌의 수공예적인 작업을 좀 더 하고 싶었던 마음이 커서, 그러면은 이제 회화 쪽으로 가서 회화에서 제가 좀 만화적 형상을 또 살려서 작업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대학의 회화과에 진학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네. 만화 중에서도 굉장히 마스터피스라고 불리는 만화들은 대부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회화성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작품의 이미지적으로 회화성을 띠고 있을 때도 있고, 혹은 이미지가 아닌 서사를 만들어내는 구조라든지 아니면 화면을 표현하는 방식들이 좀 회화적인 것과 연결성을 많이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굉장히 잘 만들어진 만화일수록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저는 그게 어떤 두 부류가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 나눠져 있었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인류가 최초의 언어가 동굴 벽화에 이제 어떤 기원이나 토템의 상징을 위해서 그려낸 인물이나 혹은 가축 이미지잖아요. 그런 이미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회화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좀 만화적인 라인으로 그려져 있는 경우가 있었고, 또 만화가 어떤 회화에 흡수되어 있거나 만화가 분리되어 있던 역사들이 있듯이 회화사에도 그런 것들에서 봤을 때 제가 이제 회화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꼭 만화만을 바라본다기보다는 만화와 회화가 적합하게 섞였을 때 또 다른 재밌는 이미지들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저 자체는 이제 꼭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회화적인 회화,
그것들만을 바라보고 회화가에 진학한 것도 아니고, 또 제가 또 반대로 만화적인 회화를 꼭 그리고자 한 것도 아니고, 좀 그 어느 양극단에 있는 것들을 좀 제가 어떻게 만져볼 수 있을까, 그 간극을 좀 좁혀 나가거나 혹은 내가 어느 기로에 서야 될까라는 생각으로 좀 작업을 했던 것 같고, 지금도 제가 꼭 어느 기점에 있는지는 저도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것을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조금씩 앞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만화적 도상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만화적 도상이 제가 어떤 일상에서 그려내는 제가 창작한 그 도상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조금 어떤 제가 좋아했던 예전 만화들, 뭐 아다치 미츠루, 데츠카 오사무, 요코하마 미츠테루, 그리고 그 토리야마 아키라 같은 그 일본의 애니메이션, 그리고 미국에 있는 애니메이션들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갖고 있는 특색을 좀 각색해서 제가 작품의 포스트 프로덕션 이미지이면서도 또 제가 조금씩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작품에 넣고 있는데, 그게 그 일반적으로 회화 작가들이 그 이전 세대나 좀 뭐 19세기, 20세기 작품들을 보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파생되는 그 생각들로 작품을 다시 제작해 나가는 방식, 그 방식과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단지 저는 그거를 이제 만화에서 시작을 했다는 것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그 이미지들, 인물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 여기에 있는 그 옷을 입고 있는 형식은 또 2002 월드컵, 제가 이제 가장 어릴 때 그 뭐랄까요, 그 가장 기억에 남는 인생의 순간들, 그런 것들에서 봤을 때 2002 월드컵 때 그 붉은 악마들처럼 축구 선수들이 옷을 입고 있는 것, 제가 또 좋아하는 분야가 만화, 뭐 축구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문화들이 좀 섞여서 작품에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축구장 형식을 띠고 있는 회화 작품에 그 축구 선수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형식으로 작품을 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그 캔버스에다가 이제 그로멧을 달아가지고 천막 형식으로 작품을 제작하거나 드로잉들을 일반적이지 않은 형식으로 설치한다거나, 그러한 경우들은 대부분 그 만화 컷 같아 보임에서 벗어나기 위함이 큰 것 같았어요. 처음에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제가 만화적인 형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은 캔버스에 딱 들어가는 순간 만화 한 컷 같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화 한 컷 같다는 느낌이 이게 사각형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은 그것을 벗어나는 방식이 택해지면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좀 부드러운 어떤 회화적 완화가 생기지 않을까, 작품 안에? 라는 생각에 천막 형식을 사용했던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천막 형식을 사용하다 보니까 뭐 공간에 따라서 꺾인 벽면이나 바닥에 늘어지거나 공중에 매달리거나 하는 형식이 또 택해질 수 있더라고요. 또 작품 사이즈도 굉장히 커지고요. 그 사이즈가 커지면서 제가 느낀 거는 그 천막 형식 같은 작품들은 어떤 내가 이렇게 몰입해서 볼 수 있는 하나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어떤 환경처럼 받아들여지는 경우들이 많아진다고 생각이 들어서, 나를 둘러싼 환경처럼 천막 작업들이 진행이 되면은 일종의 어떤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은 게임의 어떤 공간, 가상 현실에 들어가 있는 어떤 느낌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작품을 그렇게 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그러진 퍼즐 같이 작품을 만들어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복사해 놓고 붙여넣기 형식으로 작품을 만들고 그게 제목에 됐던 경우도 있고요, 전시에.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 형식으로 작품을 제작해서 마치 그 레고 그 조립 설명서 없이 만들어내는 레고, 그래서 조금은 어그러지고 못 나거나 혹은 이상할 수도 있지만 또 보는 사람이 그게 뭐를 만들었는지 좀 찾아 나설 수 있는 장치들을 좀 회화에 넣고자 해서 그 작품의 이미지 조각들을 제가 약간 보이지 않는 꿰매물로 꿰매 놓거든요, 이미지들을. 그러면 이제 그것을 보고 좀
수용자가 스스로 좀 작품을 이거는 이런 내용이고 왜 얘가 여기 있지 이 공간에? 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분석해 나가기도 하는데, 그게 약간 제가 예전에 그래도 가끔 언급하기도 하는데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의 충돌의 몽타주 같이 각 씬이 의미가 없는 것들이 몽타주처럼 이렇게 연결됐을 때 보는 사람이 그게 어떤 감정이나 심리에 따라서 그 작품을 이해하는 그런 방식으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게 저는 사용하는 이유는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소셜 미디어들을 우리가 보면은 피드들이 각자 다른 이미지들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마다 다 다르게 뜨잖아요. 그 각 자기가 주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좋아하는 것 위주로 많이 뜨는데, 그게 마치 가상인데 자기 자신을 좀 대변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각자의 삶을 이야기한다거나 각자 좋아하는 것을 얘기한다거나 그런 것처럼 저도 화면을 좀 그렇게 구성해서 가상이지만 실제이고 실제지만 가상인 그런 형식으로 좀 작품을 만들어내고 싶어서, 마치 예전에 그 윈도우 팝업 창이 그 광고창 다다다닥 뜨던 예전 모뎀 시대의 그런 화면처럼 조금 화면을 그런 식으로 구성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캔버스 안에 굉장히 많은 서사를 넣는다 자체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예를 들어 만화나 혹은 어떤 영화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줄거리가 있고 그거에 맞는 어떤 장면들이 있고 거기에 나오는 색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무슨 상황이고 이렇게 끝났어 라는 게 있잖아요. 뭐 열린 결말로 만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회화라는 것은 그것들에서의 어떤 함축된 어떤 하나의 장면으로 만든다거나 혹은 한 컷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회화 자체가 그 만화나 영화보다 그런 내러티브나 이런 서사를 담아내는데 적합한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첫 번째 수용자이기 때문에 제 스스로 이미지를 서로 조금 더 가까운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아니면 하나의 공간이 있고 그거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이러한 느낌으로 받아들일 거야 라는 예상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단지 그거를 하나하나 속속들이 봤을 때는 사실 연결 구조는 없거든요. 분리되어 있는 이미지였고 제가 만들 때 드로잉으로 했거나 사진을 찍을 때 다 분리되어 있는 시간에서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연결성이 없는데 아주 느슨하게 보이지 않게 실로 꿰매져 있는 것처럼 조금씩 그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만들고, 수용자도 그렇게 받아들이거나 그걸 아예 못 찾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이건 이런 장면을 그린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조금 더 열린 방식으로 좀 열어놨다고 생각하고 좀 작품을 제작한 것 같습니다. 픽셀 이미지 자체가 이제 어떤 게임 이미지랑도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건데 아마 그 당시 제가 예전에 게임을 할 때는 그게 픽셀인지 몰랐겠죠. 그게 아마 가장 고해상도였을 거예요. 그 당시 할 수 있는 거 안에서는. 근데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컴퓨터가 나오고 컴퓨터 이전의 게임을 제가 즐길 때 했던 게임들보다 더 좋은 사양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픽셀이라는 게 조금 단순함 속에서 어떤 상징적인 것을 가장 극대화시켜서 뽑아내는 기술로 받아들여지면서 뭐 중학생이 됐을 때는 뭐 도트 찍기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오면 이제 도트로 그림을 그린다거나 그게 되게 아날로그적인 것처럼 표현을 했어요. 그 당시에 게임이라는 것들이 저한테 어떤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그 게임을 주로 그 당시에 하기도 했지만 지금 현재에선 가상세계라는 게 되게 뭐 실제보다 더 실제적인 가상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뭐 VR이 나오기도 했고 다양한 것들이 나왔을 때 그거에 가장 먼저는 뭐였을까 생각했을 때 저는 그게 만화나 게임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만화를 읽는 순간 그 만화 주인공인 것처럼 제가 마음을 느끼거나 게임을 할 때도 그 몰입이 돼서 제가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행을 떠나고 몬스터랑 싸우기도 하고 혹은 어떤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퀘스트들을 깨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제가 처음으로 들어가 있던 어떤 가상 세계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지금 가상세계들이 이렇게 질비해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나의 첫 번째 가상세계였던 그런 것들을 끌고 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처음에는 가상 공간들 위주로 그리기도 했었고, 지금은 가상 공간에서 조금 그 가상 공간 안에 있는 어떤 인물들 픽셀이나 또 그런 만화적 이미지들로 같이 조합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기말적인 감수성은 어쨌든 제가 그때 한 중학생 때였을 거예요. 그때 막 이제 밀레니엄이 오면은 이제 지구가 멸망하고 혹은 이제 뭐 컴퓨터가 셧다운되거나 이제 모든 것들이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막 주변에 소문으로 퍼지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는 환경 안에서 나왔던 어떤 문화들도 되게 그 인간의 어떤 불안감을 건드는 공포, 그런 것들이 좀 존재했던 것 같아요. 뭐 아마 그래서 나왔던 게 뭐 매트릭스 같은 영화도 나오고 당시에, 혹은 뭐 에반게리온 같은 것들도 나오고 그런 작품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주변에 널리 퍼져 있는 게 뭐 예전 그 노래방도 다 그로테스크하게 에얼리언 노래방 같은 것들이 막 나오기도 하고, 이정현의 막 노래 같은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저한테 있어서 어떤 조금 그런 세상을 좀 다르게 바라보는 또 전환점처럼 저한테 좀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부터 이제 제가 그렸던 이미지들은 조금 더 주류적인 어떤 그냥 정상적인 형상을 하고 있는 이미지라기보다 조금 더 뒤틀리고 어디가 늘어나고 파편화되고 절단되고 혹은 다시 연결되고 그런 어떤 아키라의 폭파씬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들에 제가 좀 만들어낼 수밖에 없던 환경을 그때 당시에 만들어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밀레니엄 세대에 나왔던 그런 이미지들을 제가 많이 작품에 그냥 어릴 때 드로잉부터 조금 많이 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는 것처럼만 재현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만화적인 형상을 끌어온 계기도 됐던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목표하고 있는 것은 제가 이 방식을 버리고 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방식을 택할 거면 사실 제가 갈 수 있는 씬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뭐 예를 들어 조금 더 뭐 북한 문화 공간이나 대한 공간 같은 공간들에서 뭐 전시를 했었지만, 그 공간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한 게, 분명히 그런 공간들이 많이 부흥을 해야 저와 같은 어떤 어려움을 겪는 작가들이 많이 나아갈 수 있고 앞으로 갈 수 있고 계속 유지될 수 있을 텐데, 그런 공간들일수록 먼저 사라지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 왜냐하면 돈이 되지 않는 미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외국의 경우는 만화적이거나 혹은 조금 좀 유치해 보이는 형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혹은 왜 너는 왜 그림을 회화를 이렇게 그려? 라는 식의 작가들이 그 이전 세대부터 굉장히 활동을 잘 해왔고, 굉장히 좋은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작가로서 많이 불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다만 한국에 적용이 안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너는 왜 만화적으로 그려? 라는 얘기를 아마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왔었고, 또 학생들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 걸로 느끼고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당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좀 만화라는 게 되게 저급한 문화라고 판단이 돼서 만화책을 막 보면은 몰래 숨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보거나 이랬던 세대의 분들인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들이 느낄 때 미술이라는 신이, 그랬을 때 아마 이런 제가 그리고 있는 방식이 조금 이상하거나 왜 만화같이 그려서 이거를 가치를 떨어뜨리는, 혹은 너는 우리 같이 어떤 고귀하고 조금 고급적인 어떤 미술 안에 들어올 수 없어 라는 것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게 조금씩 지금 나아지고는 있지만, 그 미국이나 이런 데나 유럽에서도 나루토나 진격의 거인 같은 것들, 그리고 뭐 귀멸의 칼날 혹은
그런 것들의 소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이미지들이 사실은 그 본인들이 보고 있는 코믹스보다 더 적합하고 빠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매력적인 요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비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보는 것 자체에서 거부감이 없거든요. 이제 한국에서도 사실은 지하철 타고 가면 웹툰을 본다거나 이런 사람들 많고, 웹툰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화나 그런 뭐 드라마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거리낌이 없는데, 그냥 이제 이 미술 씬에서만 그거를 약간 한쪽에 이렇게 몰아놓고 있는 거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부피가 커지다 보면은 밀래야 밀 수 없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새로운 감각을 좀 느끼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생각한 어떤 생각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확장시켜 주거나 하는 게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예술인데 제가 그것을 하고 있다고 혹은 지금 하는 중입니다라고 섣불리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저도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방식, 뭐 예를 들면 좀 이러한 작업들도 예술이 될 수 있고, 만화적인 어떤 도상들도 더 이상 어떤 그 하이적인 어떤 문화나 하이적인 것 저변에 깔려 있는 게 아니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존재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확장, 생각할 수 있는 것의 확장을 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좀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